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선비 가문 여성의 고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비 가문 참 다양하죠. 선비 가문 고생 얘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선비 가문에 특히 종부뿐만 아니라 그 딸들, 어머니들 수많은 불천이 재산이 불천이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 모신이라고, 그다음에 그 손님 모신이라고 접빈격 때문에 엄청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그 불천이 종갓집의 그 종부께서는 불천이 제사 한번 모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설거지를 하면 오후 늦게 저녁 때까지 설거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시간만 대충 따져봐도 한 12시간 이상 설거지한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로 양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힘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것으로 설거지한 것만 해도, 제사 준비만 해도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요즘 젊은 여성들 보고 그 역할을 하라 그러면 아마 결혼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종선한테 이혼하자고 할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예, 좀 전에 불천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불천이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모르죠. 불천위라는 게 옛날에는 사실상 일반 교양인이라 그러면 다 알던 말인데, 요즘은 뭐 자기가 똑똑하다, 교육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 중에 제가 불천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한 60대 되시는 분들도 불천이 뭐 가끔 농담은 그러죠. 자기가 종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물어보죠. 불천이 제사 언제 지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그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다음부터 대답을 못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소이라고 하면 사실은 불천이 제사를 모시는 집이 종손인데, 불천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종손이 아니고 그냥 큰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큰 집을 종손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스스로를 종손이라고도 하지 않죠. 불천이 그렇죠. 종손들은. 그렇죠. 다들 주손이라고 얘기하거나. 예, 주손의 주자는 맏아들, 그렇죠. 이제 맏손자, 맏으로 쭉 내려간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주인 주자가 아니죠. 예. 이 불천이의 불자는 아니라는 뜻이고 낫. 예. 예, 천이란 거는 한양천도 할 때 그 천자입니다. 옮긴다는 겁니다. 예. 위는 위패죠. 위패를 옮기지 않는다. 예,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 영원히 옮기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속에는 빠져 있는 말이지만, 옮긴다는 거는 땅에 묻는다는 말이에요. 조매한다라고 표현을 갖다가 하죠. 지금 보면은 많이 지내면 4대 봉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지내는 집들 보면은 내가 종손이야, 종가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4대 봉사 외에 그 아주 오래된, 뭐 심지어는 몇백 년, 5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도 아직까지 제사를 지내죠. 4대 봉사, 그러니까 고조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윗대하고 불천이하고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안 지내죠. 그럼 그 불천이는 이제 왜 지내느냐 하는 그런 게 중요한데, 불천이는 추대 방식이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도록 제사를 갖다가 모신다. 그러면 누가 정하냐는 거죠. 보면은 국가에서 정해줄 때가 있고요. 실제 국가에서 정해줬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불천이를 유지를 하고 있냐 하면 안 하는 집들이 또 뭐 매우 많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사회에서 불천이로 추대를 갖다가 한 분들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지역에서 추대했다 해서 향불천이라고 하고, 오히려 그런 불천이를 더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를 위해서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사회가 존경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지역 사회를 넘어서 나라 전체로서 존경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충무공 이순신 같으면은 그런 분이어야 하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4대 봉사 불천이를 모시는 집들은 4대 봉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고조할아버지, 고조할머니 4대 봉사 부부 2분씩 하면은 8명 그리고 불천이 2분 하면은 10번. 기본적으로 10번. 10번인데 그다음에 이게 또 10번이냐 하면 그렇죠. 예, 고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2분, 둘 한번 3분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모든 이제 그 고조 할아버지의 그 반려자를 모두 제사 지내는 건 아니죠. 뭐 첩이라든지 이제 이런 거는 빼고 정식으로 결혼한 그렇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정식 제사만 10몇 번을 지내는 경우가 그래서 안동에 제가 무슨 있습니다. 웬 불천이 종가 갔더니만 제사 1년에 몇 번 지내요 그랬더니만 18번 지낸다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많은 집. 네, 할머니가 많은 집인가. 그래서 떡을 18번 하기 좀 번거로워서 떡을 1년에 한 5번 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일부 좀 꺼내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즘은 바뀌었으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사라는 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게 제사인데 그 제사 외에도 또 지내잖아요. 그렇죠. 차례가 있으니까 차례 두 번 차례는 있으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제사는 아니지만 그렇죠. 제사처럼 다가오죠. 뭐 그 외에 또 뭐 한식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별도로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거기 지내는 게 참 많습니다. 그렇죠. 사당에 가서 이 불천이 가문은 전부 사당을 갖다 갖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죠. 그 사당이 대부분은 고가로 고택으로 돼 있죠. 사당이라 그러면은 집을 말합니다. 제사 지내는 집. 근데 집이라는 건 돌아가신 분의 집이다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이분들을 살아 계신 존재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다고 이제 의제한 사당 앞을 지나갈 때는 몸가짐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렇죠. 때로는 어디 중요한 일로 뭐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든지 어떤 중요 행사에 간다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사당에 가서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로 어딜 가서 뭐 심지어는 어떤 걸 갖다 이루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유를 갖다가 하고 가죠.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죠. 고유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말씀을 드리고 네.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집이란 게 돌아가시면 사실 집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살아 계시다고. 살아 계시니까 이제 그 사당이 있는 곳에 와서는 형제 간에 또는 그 집안에 후손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도 안 되고 또 이 할아버지는 롤 모델이 될 수 있죠. 후손들의. 그래서 이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그냥 생각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을 본받아야 하겠다. 또는 이분이 이루려고 했지만은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갖다가 이루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해야 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불천이 가문의 후손들 중에 불천이를 잘 모시는 후손들은 사회적으로 문제될 뭐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늘 보면은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평을 갖다가 듣기도 한 거죠. 물론 뭐 이제 보면 후손들 중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건 그 불천이를 갖다가 생각지 않는 거고 형식적으로 제사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 불천이의 뜻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조상이 훌륭하다고 후손이 다 훌륭한 건 아니니까 뭐 사실은 그런 측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불천이 종가에 정말 이렇게 프라이드나 긍지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을 저도 뭐 가끔씩 볼 때가 있을 때마다 좀 마음은 아프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럴 때 마음 아픈 측면도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정말 종가가 아니면서 종가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자꾸 웃음이 나와서 지난주에 제가 무섬에 그 외나무다리 축제 잠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자꾸 묻더라고요. 무섬에 종가가 몇 집이 있냐라고. 그래서 무섬엔 종가 한 집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또 무섬 사람들 중에서는 되게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한 집밖에 없는데 뭐 두세 집을 다 종가라고 칭하길래 종가라고 칭하면 안 됩니다. 주선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했고 제가 또 이산면에 갔다가 이산서원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지난주에 갔더니만 그 옆에 천운정 김태곤 주선 잠깐 만났는데 뭐 명함에 그냥 천운정 김태곤이라고 이름만 써가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많이 썼을 텐데 이 사람 그래도 머리 아니까 저는 천운정 김태곤이라 이름만 써가 다니는구나. 역시 틀리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늘 자기를 표현할 때는 글자 한자라도 조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역시 성김 조심하는 양반집 아들이라서 그런지 명함에다 그냥 천운정 김태곤이라는 이름만 딱 써놨더라고요. 천운정은 유명한 그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죠. 백안 김덕 선생이 짓고 마지막을 보낸 집이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왔습니다. 이 불천이에 대해서는 아까 국가 추대 또는 사회 추대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는데 제사를 갖다가 뭐 최소 10번 또 차례까지 하면은 12번 거기다가 할머니들이 또 여러 분 계실 때는 또 열 몇 번 이걸 갖다가 종부들이 중심이 돼서 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상은 뭐 요즘 간소화 얘기도 하고 실제 뭐 저희 금계집에서도 많이 간소화를 했습니다만은 예전부터 제사상은 간소화가 기본이긴 했어요. 거기 뭐 서원이라든지 뭐 향교라든지 이런데 재례를 갖다 올리는 거 보면은 정해진 것들이 그렇게 양이 많거나 한 거는 아니었죠. 다만 모시는 분들이 여러 분이다 보니까 그걸 합치면은 양이 많아지죠. 가지수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 설이나 추석, 차례 매우 간소합니다. 차리는 거는. 근데 모든 4대 봉사에다 불천이까지 하니까 그 전체 양으로 따지면 매우 많죠. 그렇죠. 정말 일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큰 배를 갖다가 한 상에 하나만 올린다 하더라도 최소 5개는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저는 아마 처음에는 상당히 간소하게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후손들만이 아니라 그분을 존경하는 지역 사회 사람들 때로는 멀리서 그 전날 전전날 와서 제사 참여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수십 명 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먹을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사 음식을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게 적게 하면 50명, 100명 오는 사람들 굶기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을 줘야 되니까 그런 측면. 제가 어디입니까? 저 전라도 나주에 그 뭐죠? 나주이시 종갓집인가 한번 가서 하룻밤 잔 적이 있었는데 제실이 그 세 채나 되더라고요. 세 채나 되는데 안쪽 한 채는 그냥 정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고 양쪽에 두 채가 제가 농담 아니라 100명은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두 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이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죠.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큰 집을 지었냐라고 했더니만 뭐 전라도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보통 오면 100명, 200명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먹여주고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이 크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해서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옛날에 종갓집이 다 컸죠. 네, 그러니까. 종손이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안의 후손들이 힘을 합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사람들 수용하기 위한 건물을 또 크게 이제 짓는 거고. 그렇게 오는 분들 중에 보면은 제사에 쓰일 물건을 들고 오는 그렇죠. 경우도 있어요. 들고 오는 경우 있죠. 예.
그러면은 그 물건을 제사상에 올렸으면 하는 실제 말하는 분도 있고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거 제물에 쓰세요 이제 갖고 오는 분들인데 이거는 제사상에 올려주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제사상에 뭐 저희 집안 같으면 금괴할배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냐? 그거부터 먹어야지. 그런 면이 있겠네요. 제사상에도 안 올라갔던 음식을 나한테 줘? 뭐 이러면 좀 섭섭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 보고 신기했어요. 보면은 야, 꼭 제사상에 올라갔어야 하나? 음식은 똑같은데 왜 그러지? 이제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도 가졌는데 그분들은 조상과 같이 먹는다. 또는 이제 내 조상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분의 뜻을 갖다 따르고 이분처럼 뭐 큰 업적을 이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던 분들은 같이 먹는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겠네요. 우리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식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 금괴할배랑 내가 같은 식사를 했다. 같이 밥을 먹었다. 와, 이거 얼마나 중요하죠. 대단한 거예요. 예. 뭐 요즘은 그런 말 하면 웃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뭐 그런 음식을 피하는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전부 다는 아니던데. 그러면서 제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제상에 올라가는 음식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참여한 사람도 많고 아까 말처럼 그 제사 마치고 또 밥 먹는 사람도 늘 수밖에 없으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고 또 반기라고 하죠. 나눠 가져가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그 예전에 어머니한테 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청나게 많이 드셨는가 봐요. 그랬더니 저거 다 저 안에 있는 사랑에 있는 분들이 다 드실 거야. 그 말이 뭔 말인가. 뭐 바쁜 양반한테 물어보기도 더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제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내가 그분과 같이 먹는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여하튼 갖고 온 거는 모두 다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제상에 많은 물건 음식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제사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데도 옛날만큼 차려야 한다는 게 그렇죠. 그런 남아 있었죠. 이렇게 뭐 저는 뭐 그걸 갖다가 제사 참여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 불천이 정말 먹을 게 없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 최소한 이 정도는 드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 기준 이상으로 해야죠. 그 예전에는 뭐 자동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집에 홈 오토메이션 이거는 요즘 얘기고 모든 거는 집에서 했었죠. 그렇죠. 뭐 심지어는 쌀을 갖다가 빻는 것도 집에서 하고 떡도 다 집에서 했잖아요. 떡도 집에서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남편이 시장에 가서 뭐 조기라든지 뭐 이런 걸 사오면은 또 그걸 요리를 하고 또 채소나 이런 거는 밭에 가서 직접 채취하죠. 요즘 마트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혼자서 절대 못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옛날에 근처에 사는 집안 아줌매들이 오죠. 다 왔죠. 쉽게 보자면. 예. 네. 그냥 거기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같으면 다 와야 해요. 그렇죠. 정부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가 친척들 다 와서 일 도와주고 뭐 불천의 제사 같이 모시고 하는 그런 그렇죠. 거죠. 다 오면은 애들은 놔두고 이제 왔으면 하는 게 이제 거의 불문율이죠. 애 데리고 오지 마 이런 말을 야박하게는 못 하고 애들이 오면은 그 당시에는 참 먹을 것이 없을 때라 갖고 지나다니면서 다 먹잖아요. 손이 이제 가기도 하죠. 근데 할아버지한테 드릴 거를 먼저 먹을 수 먼저 없어요. 먹었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니까 네. 난리가 나죠. 그렇지만은 뭐 애를 갖다가 혼자 둘 수가 없어 갖고 그렇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있죠. 애들 나가 놀아라 그러죠. 이제 저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바깥에 가서 노는 게
제 임무였기도 하고 뭐 때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친척인데 데리고 나가 놀아라 그래갖고 그 친척의 아이가 대단히 기분 나빠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줌마들이 아주 북적거리죠. 마당에도 불 피워놓고 정말 예전에 부엌은 좁았거든요. 그렇죠. 예, 종갓집 부엌이라고 뭐 해서 커다랗게 넓은 것도 아니고 움푹 꺼진데 솥은 기껏해야 뭐 최소 2개, 그렇죠. 뭐 많으면 3개 이런 것도 참 드물죠. 그리고 제사가 또 여름에 든다. 참 불때기가 곤란하죠. 여름에 진짜 덥고 힘드니까. 방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예. 그럼 마당에 솥을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요리를 갖다 하죠. 예.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요즘처럼 그렇게 기름진 음식은 아니었어요. 뭐 보면은 산적해갖고 뭐 이제 고기를 조각 내서 이렇게 대나무 꽃에 꽂힌 거 이런 거를 만들 때도 보면은 거기에 기름 별로 안 들어갔거든요. 돼지 비계 갖고 타지 않도록 눌지 그렇죠. 않도록 하는 그런 용도죠. 우리 영주 지방의 특색 있는 음식으로 그죠 뭐 배차전, 배추전, 그렇죠. 배차전. 예, 뭐 배차적이라고도 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눌지 않게 이제 돼지 비계로 살짝 기름칠만 하고. 근데 요즘은 아주 기름이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요즘에 들어가요. 기름 맛으로 먹는 거죠. 기름 맛으로.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기름 하니까 제 어렸을 때 한과가 안 들어갔어요. 제상에. 그 분명히 친구들 보면은 뭐 제사에 한과 그 다음 날 자기네 집 제사회 때 한과 갖고 와갖고 혼자 먹을 때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한과는 어떻게 만드나 하면은 정말 이렇게 손에 한 마디 같은 거를 갖다가 기름에 넣으면 튀기면 커지니까. 예, 뻥 튀기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한과의 기본인데 그 기름이 낭비다라고 생각한 선비들 예, 그게 사실 선비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과를 안 썼다는 거는. 나중에는 뭐 이제 저희 작은 집이 그렇죠. 한과 집을 한과 하면서, 공장을 하면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기쁜 마음으로 올리는 거죠.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제 바치는 거니까. 그게 특이하다는 생각은 왜 안 할까 이상해라고 이제 제 어렸을 때 그러고. 기름 하나도 사실은 낭비하는 것으로 보였고 선비가 기름을 함부로 쓰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제 선비 정신에 어긋난다는 뜻에서 한가를 올리지 않았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네요. 참 대단한 얘기입니다. 그게 나는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중에 태계종가에 들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집하고 똑같네. 그랬더니 다른 많은 종가들이 이제 부유하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거기 부유하지 않은 종가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한과를 안 쓴 종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100%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잘 사는 종가들도 있었을 테니까. 사실은 뭐 종가라고 다 잘 사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예. 그럴 수 있죠. 종부들은 보면은 제사 이미 그 전전날부터 이제 아줌매들이 와갖고 일하고 돌아갔다가 이제 제삿날에는 거의 밤을 갔다가 같이 지새죠. 누구는 뭐 잘하니까 뭘 담당하고 하는데 이미 그 이제 아줌매들은 이미 많이 와봤어요. 자기가 뭘 해야 할지도 알고 물론 이제 종손의 부인이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하죠. 누구는 뭘 담당하고 누구는 뭘 담당하고 그렇지만은 뭐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각자 뭐 거의 컨센서스 속에서 담당자가 결정이 되고 또 세댁들도 오죠. 세댁들은 이제 보조, 그렇죠. 예, 보조가 되고 뭐 이제 보통 며느리죠. 그 담당하는 사람의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시어머니가 역할을 못 하게 될 때 그 며느리가 나중에 담당을 하게 되고 뭐 그러던 게 참 빨리 없어지더라고요. 80년대, 90년대 거치면서. 뭐 제사가 이미 사라진 세상이 다가왔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다들 이제 서울로 뭐 부산으로 대구로 뭐
이제 대도시로 이주를 갔다가 하다 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면은 이 선비 가문의 여성들은 그때부터 정말 고생문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는 방식은 옛날처럼 하고 옛날처럼 하지 않고 뭐 떡집에 가서 떡을 사서 왔다.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식이 스스로 들었던 거고. 그렇죠. 그렇겠죠. 또 뒷말하는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갖다가 했었고. 뭐 심지어는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 돼지도 보면은 이제 그 동네에서 잡은 거를 잡아서 거기서 사왔죠. 집에서 직접 순대도 만들고 네. 선지도 만들고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집에서 직접. 지금은 이제 법상 그걸 갖다가 도살이 금지돼 있으니까 마트에 가서 사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라고 이제 하면서 뭐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그 저희 어머니만 보더라도 금계 종가의 이제 종부로 그 오셨을 때는 시집을 오셨을 때는 시어머니 뭐 시아버지 계셨으니까.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 그럼 정부로 한 70년 사신 거네요? 그 오시자마자 이제 정부로 오신 거죠. 아이고. 예. 뭐 저희 집은 뭐 그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거의 아버지로 건너뛰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시구나. 예. 왜냐하면은 저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이고. 예. 할머니는 그 독립운동가 이중린이라고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만 그분의 이제 따님이었는데 종부로 와서 고생 많이 했죠. 그 저는 이제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친정 사람들하고는 뭐 전혀 이제 연결이 되지 않다가 요 몇 년 사이에 연결이 됐습니다. 역시 정보 시대는 참 좋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정부 하시다니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예. 그 어머니는 보면은 주무시는 걸 못 봤어요. 아. 제 어렸을 때 도와주는 사람은 자꾸 줄고 일은 또 많고. 옛날 방식대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그 주무시는 거는 방에서 주무시는 거는 못 보고 불 떼면서 주무시고 심지어는 그 여파로 제사 끝나고 나서 밭에 풀 뽑다가도 가만 계시는 거죠. 네, 그때는 참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뭘 생각하나 뭐 이제 그랬는데 그러다 이제 앞으로 처박힐 것 같으면 이제 그때 이제 깨고 이렇게 보면 그때는 정말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니가 좀 이상한 것 같았어요. 네. 나중에 철이 늦게서야 들었는데 잠을 못 주무셔서 그렇구나. 엄마 주무시는 거는 이제 엄마 연세가 많이 드셨을 때 일을 놓으셨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봤죠. 정말 제목대로 고단한 여인들의 생애네요.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생이 참 심하셨죠. 우리 어머니 세대 지금의 80대 90대 곧 실제 보면 일제강점기에서부터 뭐 어떤 그런 게 좀 많아지죠. 거기에 집성촌이 어떤 데가 이제 집성촌의 해체로 이어지고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뭐 위에 선대가 가면 그 아랫대가 고생한다든지 아랫대가 독립운동 때문에 나가 있으면은 그 윗대들이 고생을 하고 대체로 독립운동도 보면은 시작은 그 선비들이 주도를 갖다가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희 할머니 친정 쪽에 있는 분들도 보면은 그 독립운동 여파 때문에 그 친의 할배가 딸이 많았는데 다들 고생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나중에 연락하는 것도 서로 안 되고 그래도 요즘에는 뭐 유림 활동을 갖다 하는데 어떤 행사 같은 데 가면 그래도 보면 참 반갑더라고요.
얼굴은 몰라도 이제 이름들을 아는 경우가 많고. 저는 하여튼 어머님께서 시집 오면서부터 종부가 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니까 거의 한 70년 종부하셨다는 얘기를 깜짝 놀랐네요. 아, 시어머니도 없는 시아버지도 없는데 오셔서 그렇게 고생하셨군요. 어머니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참 자주 하시던 얘기인데 집에 오니까 집이 산속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분은 그 영주 시내에 살다가 또 이산면에 번개에서 살다가 뭐 때로는 무슨 마을에도가 있고 좀 덜이 넓은 데 사셨는데. 예, 그리고 저쪽에 나중에 시집 올 때쯤 전에는 거기 속리산에 솜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 계셨고, 예. 이렇게 보면은 그는 외할아버지가 이제 계속 이사를 다녔어요. 외할아버지는 이제 유교의 지능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생각하고 가는 데마다 학교를 열었죠. 근데 우리는 학교 열었다 그러면은 저걸로 돈 벌었구나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선비들의 생각은 관념은 교육은 시켜주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쌀을 갖고 오면은 고마운 거고 안 갖고 와도 그러니까. 배부러 오면은 대견한 거고 이제 그랬죠. 아까 무섬에 갔다 오셨단 말인데 옛날 어른들은 지금의 한 8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무섬을 깨우게 한 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 저한테 외할아버지 성함 김세영이라고 이제 이름을 씁니다만 그분 때문이다라고 지금의 그 유도 회장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거 하시죠. 그 유도 회장 하시던 김백 어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생존하고 계신 분이 그 얘기를 하고 제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도 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가 오시니까 시집이라고 오시니까 금계종가라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했죠. 그 배감 명문가이시죠. 예, 배감종가의 배감의 배감 후손인데 배감 김덕 선생의 후손인데 배감종가는 그래도 뭐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종가만 생각하고 배감의 또 스승이기도 한 금계종가로 오니까 막 기대를 좀 하기는 했었죠. 근데 와 보니까 산 중턱에 집이 있어요. 고래등 같은 집이 있는 거예요. 집 크다. 근데 아무도 없어요. 그 가니까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솥이 보이더래요. 솥이 저렇게 크구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어머니는 그 천정에 또 구학청에 배감종가에 일이 있을 때는 가서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하고 뭘 준비하고 또 심지어는 제삿날까지 누구의 제삿날은 언제냐 하는 것까지 어머니가 기억을 하시고 알려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뒤에 깜짝 놀랐대. 그 솥을 누가 들고 가더래요. 빌려온 거였어요. 아마 이제 결혼식도 하고 하니까 잔치용으로 빌려왔는데 그 종각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고생이 시작됐죠. 그 뭐 문중에 있는 근처의 땅들 어머니가 농사 다 지으시고 물론 이제 아버지가 같이 농사를 지으셨죠. 근데 참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산 아래에 있는 들에 가갖고 했던 것도 산 중턱까지 아버지는 지고 어머니는 이고 올려야 될 거고 그게 참 고생이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길이 편하게 닦여서 뭐 차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정말 오솔길 산 중턱에 지그재그로 만들어진 오솔길을 다니셨고 또 아버지가 어디 가서 늦게 오시면은 그 예전에는 산에 산짐승들이 그렇죠. 산짐승이 막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죠. 예전에는 늑대도 보셨다 그러고 호랑이를 보지는 못했는데 호랑이 소리는 들었다 그러시고 겁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건너방에
실제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오셨던 금계종가가 종택이 아니라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금양정사라는 이름의 학교였죠. 이게 학교를 종택으로 삼은 거는 이제 원래 있던 금계종가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금계종택이 보면은 6.25 전쟁 때, 남북 전쟁 때 중령을 넘어온 인민군들이 전열을 정비할 때 유엔군의 폭격이 있었고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호주기가 폭격을 했다 그러는데 호주가 전쟁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아마 오스트레일리아 그쪽이 아닌가 아니면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호주인이라고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전부 이제 그쪽으로 보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호주기가 와서 집을 갖다가 폭격했다. 왜? 집에 인민군들이 있으니까. 이게 폭격하면서 저희 집안에 내려오던 많은 이제 전적들, 이제 서책들, 문서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어른들의 얘기에 의하면은 금괴 선생 관련된 것만 그건 볼따리로 이제 별도로 늘 싸놓고 있었으니까 그것만 들고 나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그 금괴 종가가 금양정사에 있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80대 어른들도 동네 기억을 하죠. 뭐 산에 하얀 옷들이 그냥 올라간대요. 막 열을 지어서 그럼 오늘 제사인가 보다. 오늘 제사인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복을 갖다가 하얀색 그렇죠. 광목으로 만들었죠. 광복 입고 다녔으니까. 예, 비단 옷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한복하면은 뭐 색깔도 다양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하얀 옷이었죠. 하얀 줄이 그냥 쭉 이어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오는 분들은 오면은 늘 뭐 반찬이 많지 않아도 술상을 내야죠. 그렇죠. 작은 소반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은 소반은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먹기가 힘들었죠. 그 소반이라는 게 사실은 한 사람 식사를 한 사람용이 거고 원칙이었죠. 조선의 선비들은 사실은 다 독상에서 한 사람 식사를 했었죠. 실제 겸상도 거의 없었죠. 그래, 아니 사실 우리 그 한정식 집에 이렇게 반찬 여러 개 넣고 겸상하는 거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문화를 한국에 들여와서 개량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보면 일본 문화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제삿날 지내놓고 보면은 당시에는 사람들이 와서 제사 지내고 거기서 잤거든요. 요즘은 거의 100% 돌아갑니다만은 자고 나면은 제가 제일 귀찮아요. 양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잠도 뭐 2-3시간 자고 나서 뭐 제사가 보통 1시 전후에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제사 지내고 또 음복이라 그러죠. 그렇죠. 제상 음식을 나눠 먹는 복을 거예요. 나누는 거죠. 예, 그러면은 3시 뭐 그때 이제 잠자리 들면은 뭐 겨울 같으면은 7시 캄캄합니다. 그러면 그때쯤 또는 뭐 여름 같으면은 6시만 5시만 되면 훤하죠. 이분들이 옛날에는 다 훤하면 일어났어요. 그렇죠. 헌하면 일어났죠. 예, 겨울에는 좀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여름에는 일찍 일어나고 잠은 뭐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뭐 밤 지새운 분들도 많고 그 훤할 때 맞춰서 제가 새순물을 떠다가 놨어요. 와 이거 보통 귀찮은 거 아니에요. 새순물이라는 게 세수라는 게 손을 씻는다는 거죠. 보면은 지금도 손을 씻는다는 의미가 제 제례의 모습에 남아 있죠. 뭐 관수, 세수 이런 절차인데 관수 물에 손을 넣는다, 세수 손을 씻는다. 그런데 보통 이제 얼굴만 빠꼼하게 씻습니다. 그렇겠죠. 예, 옛날에 샤워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손하고 얼굴만 빠꼼하게 씻지만 그 세숫물 하나에 여러 사람이 쓰죠. 그 뭐 우리도 어렸을 때 겨울 같으면은 물 데워서 그렇게 썼으니까 그렇죠. 이상하게 보이지는 그렇죠. 않았는데 일본은 지금 예를 들자면 목욕탕, 그러니까 가정용 목욕탕은 한 번 데워서 그게 온 식구가 그냥 그 물을 그대로 쓰는 거에 버리지 않고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옛날에 버린 게 없었어요. 그렇죠. 물 버리지 않고 썼어요. 예, 지금은 물 버리지만 지금은 버려서 환경 오염을 그렇죠. 갖다가 한다 그랬는데 옛날에는 정말 버리는 게 없었어요. 뭐 음식 찌꺼기가 별로 안 나왔지만은 음식 찌꺼기가 나오면은 파묻는 거죠. 소여물을 갖다가 그렇죠. 끓이는데 거기에 이제 기초 물로 그렇죠. 이제 넣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버리는 게 없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새순물을 한 번만 뜯어가는 게 아니죠. 몇 사람 씻고 그래도 나면 또 이제 예. 물이 다 없어져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갖다 주죠. 눈치를 봐갖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눈치 보는 게 내가 딴 일 하면서라도 거기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때 뭐 어렸을 때는 저한테 뭐 맡긴 일이 없으니까 그것만 지켜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옆에서 빤히 쳐다보니까 어른이 누군지는 기억도 안 나죠. 옛기놈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안 되는가 보다. 왜 안 되는지도 몰랐죠. 그 사람이 싫어하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제 물러났는데 사실 옆에서 지금도 아이가 내 세수하는 걸 옆에서 많이 쳐다보면은 저도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기가 싫어서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죠. 이렇게 어머니는 못 본 척하고 때로는 이제 궁디 팡 때려주기도 하고. 제가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정말 차례 준비 가장 큰 건 차례 준비나 제사 준비고 그다음에 이제 손님들 왔을 때잖아요. 주로 손님들을 뭐 어릴 때 기억에 정말 매주 손님이 오셨습니까? 매일이라도 손님이 매일 온 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매일 뭐 어떤 아니었겠죠. 행사 때 이제 그 전날 전전날 이제 오고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여러 명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전혀 준비를 할 수가 없죠 보면은 그때 어머니가 똑같이 준비하는 음식이 있었어요. 칼국수였어요. 그렇죠. 칼국수. 네. 칼국수 해갖고 한 판 밀고 그럼 저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칼국수 꽁다리를 꽁다리를 불에서 태워서 불에서 그걸 갖다 익혀서 불에 익혀갖고 익혀서 과자처럼 먹을 수 있으니까 최고의 이제 간식이었죠. 그때만. 그렇죠. 은근히 손님 오기를 기다렸지만 우리 어머니는 손님 올까봐 늘 불안했을 거예요. 그렇죠. 밀가루는 늘 갖고 있었는데 그래 밀가루를 갖다 반죽하고 밀어서 그 위에 뿌리는 거는 밀가루가 아니라 색깔이 좀 노란색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콩가루더라고요. 그렇죠. 콩가루를 갖다 뿌려가면서 이제 밀었어요. 나중에 왜 그랬냐 그러니까 그러면 맛이 더 낫다고 네, 합니다. 그래 경상 특히 경북 북부 중에서는 콩국시라고 하는 게 그 콩가루 뿌리기 때문에 국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 사람이 많을 때는 밀가루 반죽한 한 덩어리 한 판 갖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밀죠. 그리고 솥이 컸지만은 솥 한 솥에 그 국수를 그럴 수 있는 양이 있으니까. 양이 있으니까 국수가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먼저 삶았던 국수를 갖다가 그릇별로 해갖고 먼저 담아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또 삶아서 담아놔요. 이게 나중에 보니까 건진국수라는 말로 요즘에 뭐 대부분의 종가가 보면은 건진국수가 종가의 음식으로 유명하죠. 이 집에 특색 있는 음식이 뭡니까 하면은 서로 건진국수 해놓고 서로 마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 그러니까 생활의 지혜죠 보면은. 이제 어머니가 왜 어머니는 그때 저는 뭐 어머니라고 안 하고 어머니라 그랬는데 왜 어머니는 손님들만 오면은 국수를 삽니까 그랬더니 그게 물이 많잖아. 그렇지. 양이 적잖아. 그러니까 물로 배쳐놓은 거예요. 국물이 많은 거죠. 그리고 기껏 해갖고 이제 뭐 꾸밈으로 올라가는 거는 호박 썰어갖고 익혀갖고 뭐 약간 기름칠 내갖고 그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빠르고 쉽고 경제적으로 이제 대접하는 게 건진국수죠. 대부분의 이제 불천이 종가들이 뭐 대표 음식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건진국수 그 말이 나옵니다.
저는 뭐 솔직히 말해서 건진국수란 말도 몰랐어요. 음. 건진이 뭐냐 그랬더니 건져 놓은 그렇지, 국수. 건져놓은 어렸을 국수죠. 때 이제 그거 다 보고 이제 자랐던 건져놓은 거죠. 국수죠. 아까 천운정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천운정은 뭐 불천이 종가가 아니지만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대표 음식 기록된 걸 보니까 건진국수더라고요. 맞아요. 건진국수가 6마리인가 두 개가 전운정 주선집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전운정의 종려분이죠. 맞죠? 큰 따님께서 예. 그 음식하러 나와서 보니까 그 집에 큰 따님은 또 종부로 갔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집에서는 종려죠. 종려분이 예. 할머니가 나와서 그 음식 하는데 보니까 건진국수하고 뭐 6마리인가 전 잘 처음 들어보는 음식인데 그 음식에서 이렇게 선보이는 적이 본 적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이 오래된 얘기긴 한데 그렇죠. 예. 그리고 제사 때 하는 거 떡을 갖다가 다 집에서 만들었는데 시루떡으로 했어요. 그렇죠. 다른 시루떡이죠. 맞습니다. 예. 뭐 떡은 뭐 이제 송편은 추석 차례 때 쓰지만은 대부분의 제사에서 시루떡을 했는데 이 시루떡 만드는 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예. 이게 나중에 보면 떡을 갖다가 어머님 말대로 아마 산처럼 높이 그렇죠. 쌓아야 하는데 예. 층층이 쌓아오기가 예. 쉬운 게 아니라서. 예, 마른 목골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부피가 더 커져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모아져 갖고 하는 건데, 그리고 위에는 또 뭐 꾸밈으로 뭐 이제 조약이라 그러나 조약떡이나 뭐 이제 그거를 갖다 그렇죠. 이제 올려놓고 그거는 약간의 이제 기름 맛도 나죠. 보면 대체로 그 기름이라 해봐야 뭐 돼지 비계 기름입니다만. 근데 그 떡을 쌓을 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떡이 무르면은 쌓지를 못해요. 그렇죠. 허물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떡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니까. 예, 다 퍼내고 새로 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예. 그것 때문에 늘 긴장이죠. 그 뭐 어떤 집은 뭐 실력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떡을 갖다 하면서 그 김이 새 나올까봐 밀가루로 그냥 옆에 맞아요. 빙 두르고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제사 시간은 지났는데 떡이 안 되고 또 이 떡이 그나마 쌓을 수 있느냐 이게 안 돼 갖고 자살을 한 종부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게 그 어느 집이냐 하는 말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봉화에 그 청암정에 충재 종가가 그랬다라고 꽤 알려졌어요. 인터넷에도 뭐 이제 그 말이 나오고 하는데 충재 종손 얘기로는 낭설이다. 그 시루떡을 이렇게 쌓지를 못해서 동고떡이라는 걸로 쌓았다 이제 그 말을 갖다가 그러니까 자살까지는 안 하더라도 정말 종부가 떡이 잘 나오면 내가 못나서 이러니 해서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는 들었겠죠. 예. 그 정도 떡이 어렵다는 얘기고 불천의 종부의 역할이 크다는 얘기고 부담스럽다는 얘기겠죠. 그 충재 종손 얘기로는 그거는 잘못 알려진 그러니까 거고요. 저도 종손 만나봤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동고떡으로 쓴 거는 그 할머니 그러니까 저쪽에 궁중 음식 만들던 뭐 이제 그런 어떤 인연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분한테 배웠든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래서 그 동고떡으로 이제 하는 게 하나의 전통으로 내려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 얘기 좀 너무 재밌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제사하고 손님들 왔을 때 그 손님 정말 치르기가 어려울 거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순조 임금의 사위죠. 창녕 집안에 갔더니만 정말 설거지를 12시간 넘게 설거지를 해야 되고 100명이 넘는 손님들이 왔을 때 반기라고 해서 음식을 나누는 게 일이 너무 커서 힘들어서 정말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여인네들이 10대 명이 와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잖아요. 일이 그렇죠. 많으니까 밤새워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집안에서 또 술을 빚으니까 1년에 몇 번씩 또 술을 진짜 뭐 몇십 명만 모을 수 있는 작은 양의 소량의 술을 빚어서 또 마시고 하는데 그 여인들이 진짜 삶이란 게 우리가 말하자면 누구나 멀티가 돼가고 또 누구나 슈퍼우먼이 돼야 되지 않았나 정도로 힘든 삶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술을 집집마다 다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뭐 요즘 영주에서는 전통주 가문의 전통주로 해서 소고 그 여기서 소고 집안에서 아마 오정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소고 이제 종가에서 만드는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소고 선생의 후손 중에 한 분이 사람이 술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그를 이어서 이제 만들고 그러니까. 대체로 만드는 거는 종가에서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막걸리가 기본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막걸리로 만들고 그럼 제상에는 또 막걸리가 올라가냐? 아니었어요. 막걸리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단지 속에 넣어 놓으면은 막걸리 건더기에 가라앉죠. 네. 위에 이제 맑은 게 뜨고 네. 그때는 밥알이 또 위에 몇 개가 그렇죠. 있긴 있었는데 또 그거는 숟가락으로 이제 건져내고 그래서 맑은 거 제사에는 이제 청주만 쓴다. 그러니까 정확히 보자면 그걸 감주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감주라고 하면 식혜를 감주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 예천이라고 하는 게 예자라는 게 감주 예자거든요. 그렇죠. 감주라는 게 그게 뭐냐면은 막걸리를 처음 만들면 위에 뜨는 부분 있죠. 그거를 사실 감주라고 하는 거예요. 감주라고 해서 우리가 종모에서도 왕은 그 감주를 처음으로 올리거든요. 왕이 감주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세자가 뭘 올리냐 막걸리를 올려요. 막걸리 올리고 영의정이 그 청주라고 맑은 술을 올리거든요. 술의 순서로 봤을 때는 감주가 최초의 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천을 말하자면 감주예에다가 샘천자죠. 그러니까 예천이 술이 좋은 고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죠. 예천 그러면은 예의를 숭상하는 저는 술이 좋은 고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감주를 사실은 조상이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막걸리의 첫 술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감주를 올리는 건데 사람들이 감주를 식혜라고 해야 식혜가 아니에요, 사실은. 네. 예전에 보면은 선비들의 술은 막걸리였죠. 네. 뭐 막걸리 료자를 쓴 시들도 봤습니다만은 막걸리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뜨는 청주 그리고 가끔 가다가 어머니가 소주를 만들기도 해요. 물론 이제 막걸리 만들 때 참꽃을 넣어갖고 색을 갖다가 좀 다르게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소주까지 만드는 게 참 어려운데. 예, 소주 만든 거는 이거예요. 솥에다가 이제 납작한 돌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양재기 같은 거죠. 그걸 갖다 이제 올려놓아요. 그리고 솥뚜껑을 거꾸로 놓아요. 그리고 솥뚜껑하고 솥하고 사이를 밀가루로 이제 봉인을 갖다 하고 밑에 불을 갖다가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방울 좀 떨어지는. 솥뚜껑 손잡이를 타고 이제 증발했던 술들이 거기에 떨어지죠. 정말 어려운 건데. 네. 그걸 왜 만드셨는지 모르지만은 신기하다. 그건 아마 뭐 불천이 제사 때도 쓰기도 했지만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한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걸 몇 번 보고 다만 이제 그때 특이했던 거는 뭐 참꽃 이제 진달래라고 하나요? 참꽃 색깔이 거기 나중에 거기에도 배어서 나오는 게 좀 신기하다. 향도 좀 나는 거. 그걸 가양주로 배웠으면 지금 저 술 공장을 하나 이렇게 오이염으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요즘 뭐 종가에서 그런 가양주들을 하는 집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영주가 안동은 소주 유명한 브랜드가 많잖아요. 영주는 사실은 그런 술들이 제대로 없는 것들이 물론 이제 명명 있었겠지만 끊어진 거잖아요. 끊어진 게 좀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처럼 반남박 집안에서만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영주의 유일한 술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사실은 찾아보면 여러 집안들이 술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안동은 농암 종가에서 이제 가양주 서울의
5스타 호텔로 납품이 그러니까 좀 된답니다. 하시는 게 좋죠. 좋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회 마을에 서해 종가에서도 그 종손이 직접 그 가양주를 갖다가 만들고 있고. 그렇구나. 그 영주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소고 종가의 그 오정주를 대표 브랜드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주를. 그래서 뭐 역으로 보자면 소고 종가의 오정주를 영주의 대표적인 술로 좀 빨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비 가문의 여성 이야기를 반밖에 못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번 좀 더 하시죠. 뭐. 예,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지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얘기 들어볼래? 영주 FM에서 함께만 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 네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곳 기다리고 있을게. 영주 FM에서 영주 FM 89.1 나에게 그댄 허무한 별빛 나에게 그댄 너무나 먼 길. 나에게 그댄 허무한 별빛 나에게 그댄 너무나 먼 길. 지구본 한 바퀴 돌려 그대가 있는 곳에 꼭 가고 점을 찍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그대가 있는 곳으로 만남의 노래 부르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별이 내리는 길목에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만남을 예견하네. 지구본 한 바퀴 돌려 그대가 있는 곳에 꼭 가고 점을 찍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그대가 있는 곳으로 만남의 노래 부르세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별이 내리는 길목에서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만남을 예견하네. 별이 내리는 길목에서 우리 만남을 예견하네. 나에게 그댄 허무한 시간을 맴돌아 그 어릴 적 꿈꾸던 곳에 익숙한 목소리 작은 소녀가 소소한 발걸음에
부르던 콧노래 아무도 모르는